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집에서 밥을 드시나요? 아니면 나가서 식당 밥을 드시나요? 저 어릴 적에는요, 들어본 적이 없던 집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밥은 당연히 집에서 먹는 것이었고요.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기 때문에요. 식당 밥은 특별한 날 외식을 할 때나 먹는 밥이었죠. 이제는요, 아침 시간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집에서보다는 밖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게 되었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진 것도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죠. 그러다가 코로나 여파가 나타나면서 집밥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식문화도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 때는요,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요, 비용적인 부분과 거기에 배달료까지 더해지면서요, 가격적인 부담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매스컴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부분도 문제가 되었죠. 배달 음식도 한두 번이고, 식당 음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다 보면은요, 물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시 집밥의 인기가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고는 싶은데 너무 번잡하고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죠.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밀키트라고 간편 조리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국이나 탕이나 찌개 같은 것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음식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인데요. 조리할 때 물이 없다면 음식이 되지 않겠죠. 물을 넣지 않고 식재료의 수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찌되었든 물 없이 조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고기를 구울 때도 겉표면은 수분이 없지만요.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이 존재하는 것도요. 모두 수분 때문입니다. 물은 찌거나 삶을 때도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탕이나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찬물로 끓이시나요? 따뜻한 물로 끓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차가운 물로 끓이실 겁니다. 왜 찬물로 끓이시나요? 더운 물로 끓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로 물을 끓일 때는요, 찬물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차가운 물은 수도관을 타고 바로 수도꼭지로 나오지만 뜨거운 물은 보일러 배관을 거쳐서 데워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물에 녹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납 등의 중금속은요, 팔팔 끓여도 제거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중금속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요,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요, 음식에 안 좋은 맛이라든지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만들어진 보일러는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녹이 슬었다거나 플라그가 끼어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최근에 지어진 집이라든지 최근 1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수도 정비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배관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요, 수돗물 수질 검사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라든지 관할 시군에 전화를 해서요, 수질 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이나 탕, 찌개를 끓이실 때 찬물로 하셔도 되고요, 뜨거운 물로 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요, 꼭 찬물로 하셔야만 하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육류 요리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찬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핏물 때문인데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요리를 한다고 해도요, 아직 남아있는 핏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로 조리를 하게 되면요, 육질 안에서 피가 엉겨서 응고되기 때문에 맛이 텁텁해지고
개운한 맛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핏물에 함유되어져 있는 철분 성분 때문에 비릿한 맛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쇠맛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찬물로 끓이게 되면요, 일정 온도가 올라가기까지는 남은 핏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핏물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육질 밖에서 응고되어서 거품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게 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거품이 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거품을 자꾸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거품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요,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거품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거품이 제거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팔팔 끓는 국에 소금을 넣을 때 거품이 많이 올라오면 불순물이 많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소금이 기포가 생성되는 기점에 핵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라면물을 끓일 때 끓는 물에 수프를 넣으면요, 순간 확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거품이 올라오는 것뿐이지 불순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라면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을 끓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꼬들꼬들하게 라면을 삶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스프나 소금을 먼저 넣거나 나중에 넣거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가공식품을 먹기 전에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다 인데요, 이건 사실입니다. 식품 첨가물 대부분은요,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도요,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세지에는요, 과도하게 먹으면 구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아질산 나트륨 등 발색제가 들어있는데요. 끓는 물에 2, 3분 정도만 데쳐도 첨가물의 약 80%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용 비닐이나 돼지 창자 등으로 코팅된 소세지라면요, 칼집을 한두 군데 낸 뒤에 데치게 되면요, 속에 있는 식품 첨가물도 녹아 나오던가 분해되어 나오게 됩니다. 베이컨도 산화 방지제, 아질산 나트륨, 인공색소 등이 들어가 있어서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후에 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묵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르빈산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게 되면요, 대부분 쉽게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조리수를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